평설지공이라고 하죠.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자연을 파괴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전시 상황이 돼야 무장을 합니다. 예. 아는 호랑이한테 잡혀먹은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시원한 척추 건강을 전해드리는 척추사이다입니다. 조선시대 우리 이제 사대부들, 양반들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그냥 작은 탁상 앞에 두고 앉아서 초 하나 태우고 책 보면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주로 이제 서책 보고 자원급제를 위해서 또 한문이 어렵잖아요. 한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평설지공이라고 하죠. 아, 멘트 좋으시다.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자연을 파괴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율곡이 선생님이라든지 퇴계이양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진짜 훌륭하신 우리 조선시대에 있는 유학자분들 생각하면 앉아서 진짜 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시절에는 의자도 이렇게 막 제대로 된 게 별로 없고 그러면 조명도 또 그렇죠.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긴 시간 보셨으면 허리가 괜찮으셨을까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우리 500년 전의 사대부들은 과연 목과 허리는 건강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대부들의 이미지,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이런 모습으로 척추에 이제 부담이 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생각나시는지 먼저 우리 김명환 원장님부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온돌 문화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척추에서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좌식 생활,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허리 건강이 안 좋지 않으셨을까? 자식 생활도 자식 생활이지만 양반다리를 하고 있고 하다 보면 그 무릎 관절에도 안 좋고 등 받침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 다 비슷한 얘기인데 좌식 생활도 있지만 또 바닥에서 많이 자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닥에서 자고 일어나고 하는 행위도 사실 좋지가 않고, 그리고 저희도 뭐 요즘 많이 걷지는 않지만 사대부들은 더더욱 뛰지도 말라고 했고, 맞다. 또 가마도 타고 다니고 말도 타니까 좀 덜 운동도 하고 좀 생활 습관 자체가 좀 더 허리가 안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보면 이제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가 밝지 않으니까는 초롱불 같은 거 하나 켜두고 아까 평설지공해서 이제 반딧불이 이제 잡아가지고 진짜 빛이 이러니까 이 글은 봐야겠고 그럼 이렇게 가까이 막 숙여가지고 이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야광봉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경추에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갔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무인이 덜 아프지 않을까요? 근데 무인이 저는 결코 그걸 다 믿지 않는 게 이제 하루 종일 그걸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말 타고 승마가 허리는 되게 좋아요. 맞아요. 굉장히 좋아요. 허벅지 힘으로 이제 말 위에 있으니까 엉덩이로 앉아 있는 자세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코어도 강화되고. 코어가 엄청 강하고. 이게 안장에 있는데 발을 받치고 서요. 선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승마 자세가 허리는 굉장히 좋은데 갑옷 얼마나 입었겠어요, 사실. 군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전시 상황이 돼야 무장을 합니다. 예. 저희도 척추 보조기 잘 때는 풀라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풀지 않지만 잘 때는 풀어라. 선비들이 왜 보면은 조선시대 수능 과거 시험 보러 왜 지방에서 쭉 올라가잖아요. 걸어서. 오랜 시간 걸으면은 사실은 척추의 건강이 어떨지 몇 달 걸려 내려갔다가 몇 달 걸려 다시 올라오는 거지. 내년에 또 장원. 이게 장원급제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관용차를 내줘갖고 말을 타고 집에 갈 수 있는데 낙방하면 다시 걸어가야 돼. 아는 호랑이한테 잡혀먹은 거 아니에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유리했네. 그러면 이 아프고 한 거를 뭔가 해결은 해주셨을 텐데 어떻게든 그 당시에 뭐 물론 의원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한의학이 또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을지 혹시 좀 상상이 되세요? 우리 교수님부터 한번. 뭐 간단한 거는 아까 온돌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온돌에서 뜨끈하게 등 좀 대고서 지지면서 보지 않았을까 싶고, 뜸 같은 거 따다가 등에서도 좀 하고 해보지 않았을까. 온열 치료네요, 일종. 그쵸? 예.
활동도 신체 활동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그래도 활쏘기는 되게 장려했다고 알고 있는데 활쏘려면 목이 펴져야 돼서 경추 건강에도 좋은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틀지 않나요? 이렇게? 좌우 더 번갈아 가면 쏘지 않을까요? 뭐 제가 양반이었다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기침 한번 하고 주변에 없는지 본다 바로 누웠을 것 같아요. 결국은 네, 그렇죠. 진짜 그렇겠네요. 아니면 뭐 돌쇠를 시켜서 어깨를 주무르게 한다든지. 근데 일종의 이제 그런 뭐 외부에 다른 사람의 힘을 작용을 해가지고 근육에 자극을 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 도수치료라고 현대의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하고도 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봤을 때 이제 한의학의 침 같은 것도 어찌 보면은 저희가 뭐 앞서서 주사치료나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근막에 이제 자극을 주거나 이런 부분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바늘로 자극을 하게 되면 주변의 혈류 흐름이 조금 좋아져서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완화가 된다라는 논문도 있기도 하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우리 현대 이런 우리가 하는 이런 통증을 조절해드리는 뭐 수술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조선시대 아마 발전을 좀 했으면 좀 학문적인 성과라든지 나라가 발전하는데 좀 조선이 도움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일단 그런 불편감이 해소가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이나 학문에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현대의학이 가면 일단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뭐 인구가 많아지면 어쨌든 GDP가 증가하지 않을까. GDP가 증가하고 AI가 더 빨리 나오고. 선비들이 이제 허리가 안 아프니까 더 열심히 책을 읽게 되겠죠. 그래서 성리학이 발달해서 우리 이제 왕을 모시고 사는 한 명의 노비인 채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저는 T니까 극T니까 사대부가 사실 성리학자잖아요. 대부분 성리학 아무리 발전해봐야 뭐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저는 산업공상이 조선을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해야죠, 사실은. 유럽이 그렇게 해서 발달을 한 거니까. 결국 그러면 성리학이 문제다. 성리학이 문제다. 네. 허리가 아픈 게 나았다. 허리가 아파서 성리학 연구를 그 정도만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공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보면서 척추 건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를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사실 되게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면은 사실 그 자세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뭐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건 참 제가 생각해도 경이롭고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척추에 과도한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해서 얘기를 해본 건 그런 사대부들의 자세가 허리에 굉장히 안 좋았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허리 건강을 지키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척추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검토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